네, 안녕하십니까 한예현 회원 여러분. 지금 사무실에 나와 있고요. 주중에 저희 선생님들 만나게 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가운데에 오늘 처음 한예현 유튜브에 나오시게 된 분이 계신데 반은기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은기 이사님은 이번에 이제 이사님 되셔서 거의 한예현의 중요한 회의들을 할 때 항상 나와주셔서 저도 온라인으로만 뵙다가 오늘 처음 이렇게 만났고요. 이사님 중에 그래도 서울에 계신 몇 안 되는 분이라서 유일한가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연락드려서 사무실에 한번 와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창기님도 서울이 뭐 집은 약간 경기도 그죠? 쪽이지만 네, 서울에서 만나서 그래서 저번에 그 이제 신학교 이야기 해주셨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은 저희가 줌으로 뵙고 만날 수 있는 분을 이렇게 만나 뵈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따님은 뭐 소개를 뭐 안 해도 되고 저는 오늘 여기에 들리게 된 게 아니라 우연히 우리 이사님, 은기님이라고 부를게요. 은기님하고 요 앞에 모임이 하나 있어서 오늘 오후에 모임에 초대돼서 같이 와서 좀 두 분 뵙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주로 입 다물고 듣는 역할 많이 하고 싶어요. 네. 네, 일단 두 분은 오래 아는 사이고 저는 온라인에서 이게 저희 회의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셨고 또 어떤 활동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저도 좀 물을 겸 또 이렇게 이야기를 공유하면 또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시간을 요청드렸고요. 일단 반은기 이사님은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말씀 잠깐 드렸을 때 소개를 많이 한다면 평화활동가? 라고 소개를 하면 어떨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걸 혹시 하고 있는지 좀 소개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네, 평화 활동가라고 하면 뭐 통일 운동을 하냐, 뭐 전쟁을 반대하는 일을 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제가 듣게 그 편견을 갖고 사는 것 같고 그다음 운동적인 거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갖는 편견은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한 일들을 하겠다. 그런 게 제가 따라다니는 이런 편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주로 하는 영역의 일들은 일상에서 조금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하고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개입해서 그 대화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들의 교육들 그런 다양한 것들을 동그랗게 주로 앉아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진행자로서 제가 무엇을 하는 강사라기보다는 진행자로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는 뭐 단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학교를 주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법원, 그다음 교육청에서 그런 갈등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 가는 그런 것들 하고 있어요. 다양한 기관. 예. 교회도 갑니다. 네, 교회도. 교회는 무슨 주제예요? 교회는 이제 주로 예배를 서클로 동그랗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설교자 없이 성경을 같이 탐구한다든지 혹은 공동체를 구축한다든지 공동체 내에 갈등이 있을 때 혹은 공동체 내에 대화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주로 갔었어요. 그분이 다양한 그룹에서 좀 필요한 주제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평화로 뭐 전쟁 이것만 생각하면 네. 뭔가 어디 그 외국에 가야 될 것 같고 이런데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네. 우리가 연습해야 하는 약간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친구분들이 자동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왜 평화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나 뭐 어떻게 공부를 했냐 뭐 이런 거. 네. 제일 먼저 듣는 건 평화학을 공부했으니까 안 싸우겠네요. 특히 이제 저는 둘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2인 가족인데 안 싸우겠네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잘 싸웁니다. 잘 싸우는데 어떻게 대화하고 서로가 원하는 거를 잘 얘기해가는 게 제일 저에게 있어서는 핵심인 것 같고요. 평화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캐나다의 장애인 공동체 라쉬에서 4년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평화를 공부를 한다는 거여서 그걸 공부할 수 있어? 그래서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학원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교육을 제가 학부에서 했으니까 기독교 교육을 신학대학교 가서 대학원에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1년 동안만 그 장애인 공동체에 있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있다 보니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휴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여행 다니고 일하고 그 번 돈으로 여행 다니고 이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하다 보니 4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의 일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거기 공동체는 카톨릭이 베이스긴 해요. 장애인들 중에 카톨릭을 믿는 카톨릭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장애인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라시가 인도에 있을 때 그 장애인들이 힌두교를 믿는다. 그러면 힌두교가 베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또 불교도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와 불교가 같이 살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같이 사는 유일한 그 공동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캐나다 내에서는 그 카톨릭을 선택한 장애인들이 많아서 그 장애인들이 종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카톨릭 저는 개신교에서 자라났거든요. 감리교에서 자라났는데 그 감리교에서 컸지만 감리교에서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교회밖에 몰랐거든요. 학교에 다니지만 또 카톨릭 학교였고 그래서 교회 외의 생활을 잘 몰랐는데 공동체 생활하면서 아 교회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 공동체가 또 에큐메니컬을 굉장히 지향을 하거든요. 근데 밤마다 그 성경을 한 절 정도 읽고 기도 모임을 하는 큐티 시간이 늘 있었어요. 콰이어 타임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그 팀장이 돼서 그 팀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다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그 큐티 시간만 되면은 뭘로 할지에 대한 싸움만 일어나니까 그때 제가 그냥 이거 하지 말자 제 권위로 하지 말자 이렇게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갈등을 그 공동체 내에서 겪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는 과정이 순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 보면서 이런 갈등에 대한 그 갈급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좀 갈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래 나 이거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그걸로 선택해서 대학원 그것만 선택해서 이제 지원을 해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부하게 된 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배웠는데 평화학이라는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전공한 거는 평화와 갈등 전환학이라고 해서 갈등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배웠고 이게 학문적인 거라기보다는 여기 학교 굉장히 특수했는데요. 그 월요일날 교수님이 오시면 금요일날 떠나요. 일주일에 한 과목씩 배워서 제가 거의 배운 과목만 하면 배운 교수님들이 한 30여 분? 제가 정확히 세보지 않아요. 25분에서 30여 분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과목씩 해서 그 한 학기가 3학기인데 3학기 동안 다양한 교수님들을 만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은 바빠서 한 학기를 가르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갈등 현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3일 시간 내기도 힘든데 그렇게 오셔서 저희한테 강의를 해주시는 시스템이었어요.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고 대신 깊게 배울 수는 없는 단점이 있어요. 월요일날 맨날 자기소개하고 금요일날 소감 어땠는지 말하는 이런 단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깊게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또 좋았던 거는 전 세계에서 그 평화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하나 어떤 대륙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일 수 있었고 제가 2학기 정도는 아시아의 유일한 사람으로 있어서 약간 외롭게 공부를 했습니다. 캐나다야 스위스?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스위스가 그런 커리큘럼이 예. 스위스만 있어요? 그런 평화학이라는 평화학을 배울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다양한 나라들이 있고 다양한 곳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뭔가 중립국으로서의 상징성이 있어서 스위스하면 약간 그게 어울리긴 하네요. 한예연을 처음에 우리 한은기님을 초대하게 된 이유는 이분의 그런 다양한 경험
그리고 저도 뭐 다양한 경험 누구나 다 했지만 특별히 한예은이 앞으로 갈 때 어떤 상상까지 할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신학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취지가 10개의 취지가 너무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시스템이 만약에 가능해지고 그런 뜻이 모아질 때에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커리큘럼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또 학자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신학교 기존 구조 안에서 느꼈던 한계들, 보완점 이런 것들이 저 나름대로 축적이 되어 있듯이 또 이분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언제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함께 신학이나 신앙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기대를 해서 초대를 했고 같이 또 만나게 됐고 또 더군다나 이분이 갈등이 있을 때 전환을 하는 그런 방식의 서클 전문가, 평화 전문가, 활동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한예은도 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대화의 장애물을 느꼈을 때, 장벽을 느꼈을 때 그걸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도 연대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는 건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이사님이시고 회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공부한 분들 좀 많아요. 저는 사실 평화학을 했다는 분을 처음 뵈가지고 되게 많아졌어요. 한국 내에 굉장히 많이 제 긴밀하게 연결되거나 이런 분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아지셨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한 분이다, 뭐 두 분이다, 세 분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좀 더 되시지 않나 제가 그렇게 그런 알았어요. 필요들을 더 느끼게 되는 거겠죠. 한국 사회 안에 뭔가 잘 살게 돼가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상하게 싸움이 많으니까 문제도 더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평화라는 주제가 특히 이제 한반도 상황이라 더 오랫동안 그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휴전으로 이렇게 오래 교류하지 않는 나라는 유일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어드밴테이지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평화를 공부함에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약간은 저한테는 그런 거대 담론이 저한테는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런 일상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지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더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교회도 저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보는 뭐 분열로 망한다고. 그러니까 보수는 뭘로 망한다고 부패해서 망한다 그랬나? 보수는. 근데 약간 최근 2년 사이에 사실 그게 또 맞는 말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뭔가 각자 좋은 취지의 활동, 기독교 안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열심히 서로 싸우는지 이제 싸울 게 참 많은데 사실은 서로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선생님 강의를 좀 우리가 맞아요. 네, 그걸 워크샵으로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방식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락 주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어떠한 저한테는 다양한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명이 도미닉 바터라고 갈등 모델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이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쓰레기가 이렇게 공동체에 딱 하나 생겨요. 그러면 일단 모여서 저 쓰레기 어떻게 치우면 될까요?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요. 그 사이에 쓰레기가 더 쌓여요. 그럼 이제 저 쓰레기 어떻게 치울지 시스템 만들고 누가 어떻게 할지 하다 보면 더 쌓이게 되고 결국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시간에 회의하다가 끝난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게 있었어요. 쓰레기를 만드는 것에 대한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얘기할 시간에 그냥 누군가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어서 하게 되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던 게 저한테는 항상 인상적이어서 한예원 내에서도 갈등이 그러면 생길 때 우리 안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들려지네요. 강의들로는 안 됩니까? 강의 같은 걸 몇 개 일단 해주셔가지고 좀 선의 학습으로 좀 하고
그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실험적으로 그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제가 어느 공동체든 가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육으로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한의원 내에서 몇 명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한의원 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혹은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한의원 내의 갈등의 체계들, 갈등을 전환하는 체계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너무 교회 쪽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약간 이런 고민들 많고, 한국 교회 안에서의 공개되지 않는 수많은 갈등들을 뒤에서 봐서 약간 그런 고민 좀 생각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회 갈등에 있어서 하나만 꼭 공유하고 싶은 거 뭐냐면, 다른 갈등과 달리 교회 갈등의 가장 취약성은 뭐냐면요, 다른 교회를 가면 되지, 이게 가장 취약성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갈등이 있으면 그냥 회피하고 떠나는 게 굉장히 크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를 가장 크게 받으시는 분은 그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인데, 목사님들이 내가 잘 못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갈등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 방법들을 같이 찾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목사님 한 분의 책임으로만 가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갈등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바였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저는 이제 청년 사역할 때 보면 느낀가, 실제 목사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청년 교회 분들끼리 충분히 노력해서 조금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갈등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제 입장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있을 법한 갈등들인데 이렇게 꽝 해서 그분이 당사자 떠나거나 둘 다 떠나거나 이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그 마인드 자체에 어떠한 트러블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내가 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볍게 있다가 기분 나쁘면 되게 그렇게 맨날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 열정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갈등을 일으키시거나 혹은 갈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시면서 안전하게 그게 해소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 내에서.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안 돼,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 그래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때는 더 큰 갈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공감을 하는 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한국예수교회 연대도 나름대로 10개의 취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보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직 우리도 이 내면에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갈등을 제가 공부한 관계문화 이론에서는 갈등은 어디에나 있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지,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의원 안에서도 일어나는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이나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내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위계의식,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를 꺼내고 그 갈등을 좀 대면하고 해결해 가느냐,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랬을 적에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지식인으로, 또 위치적으로 보면 교역자로 어떤 점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그냥 별 문제가 없었는데 누군가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에 있는 취약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또 가해자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그냥 아유 그러니 뭐 다른 데 가고 이제 뭐 또 이것도 뭐 피곤한데 하지 말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처럼 이렇게 이해관계가 없는 이런 공동체에서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해 가는지 그 경험을 하면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실질적인 갈등의 전환이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경험을 할 것 같아요. 강의로 아무리 해봤자 머리에선 이해해요. 누구나 할 것 같죠. 근데 현장에서 하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보면 좋을 것 해봐요, 같습니다. 같이. 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는, 제가 이제 한의원 하기 전에 이런 연대 모임에 흥미를 좀 덜 느꼈던 이유는
그 장애 운동이든 아니면 페미니즘 운동이든 뭐 다 환경 단체든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 이게 너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 각각의 운동들이 왜 화가 나 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를 아주 절감하는데 저조차도 하지만 옆에 교류하고 싶지는 않은 그러니까 뭐 물질적 후원은 해줄 수는 있고 응원해줄 수 있는데 내가 가까이 갔다가는 한 방 맞을 것 같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직 그 단체들이 이제 더 성장을 하는 그 단계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도 뭐 다 이해는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같이 하기가 좀 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항상 들어요. 정치권에서도 그렇잖아요. 진보 정당들 보면 이게 너무 비장하고 이게 참 그럴 필요가 있는 거 다 알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다들 싸워서 맨날 해산돼가지고 지금도 큰 정당 2개만 맨날 저렇게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그냥 한 발짝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패스할래요 이거. 아이고 예민한 혹시 아니 뭐 그래서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학교에 그 박사과정 집중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떤 이슈를 제안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지닌 태도하고는 분리해서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 장애인인데 내가 가진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제기하기까지는 역사가 많은데 안 들어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익숙한 방식이 아닐 때 그리고 꼭 저 문제를 저렇게까지 해서 드러내야 되나 하는 얘기를 비장인의 입장에서 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랬을 적에 그분들의 태도가 이렇게까지 되는 것을 보기 이전에 내가 감지하지 않았고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보려 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이제서야 보이는 이슈가 뭘까 이렇게 나의 문제로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 딸을 만약에 제가 키우는 가정에서 6, 7살짜리 애가 우리 교육학에서 미친 7살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미친 3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한다든지 그런 것이 우리 성인도 다 다르지만 온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걔가 하는 태도를 봐서 네가 예의 있게 너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권의 문제나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유아적 단계에 있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비유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실제로 거기에서 제가 키우면서 느꼈던 것은 태도와 사람의 자기 불편함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태도와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분리하는 연습을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좋은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예의를 다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걸 못할 때도 있는 저의 단점도 물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서로의 이야기들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진심을 다해서 저 사람도 하다 안 되니까 저렇게 하겠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고 또 얘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충분히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하지만 그걸 안 갖추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최대한 하다가 안 되다가 결국은 전 테일러 여사도 자기 자신을 가장 황폐하게 만드는 분신으로까지 자기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지 않고도 들려줘야 될 목소리인데 그제서야 들렸더란 우리의 역사를 보면 좀 더 나는 이런 우리 분열적인 태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역사를 아픈 역사를 좀 더 감싸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였지 하고 조금 들어보면 좋겠다. 그러다가 또 심리적으로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 또 뭐 좀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나에게도 허용된 것이기를 바라듯이 그분에게도 허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저는 그런 약간 전쟁하듯이 그런 운동하는 분들 당연히 필요하고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 분들. 왜냐면 어쨌든 그렇게까지 하는 건 뭔가 느낀 게 있고 절감한 게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동일한 문제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몰입하는 주제들이 다 달라서 그런 운동과 함께 그야말로 평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 운동들도 좀 종류가 많아져야 이제 그 하나에 몰입하지 않은 분들도 나도 그러면 장애인 문제를 좀 가서 배워보고 만나볼까?
아니면 환경 단체 하는 이런 단체도 한번 가볼까 이런 진입 장벽이 좀 많아질 수 있는데 이게 다 전쟁 중이면 이게 제3자에서 뭐 나도 그래도 뭔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 하는 초심자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이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단체들이 할 때. 기독교 진보 쪽도 약간 조금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떤 진보 운동을 하는 그룹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게 너무 비장해가지고 약간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중직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하니까 또 이중직 목회자 뭐 어떤 그룹에서도 막 연락 오고 막 여기저기 막 와요. 근데 아니 그렇게까지 막 싸우면서 뭔가를 할 생각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뜻이 맞으면 뭐 해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이게 참 너무 많은 뭐랄까요 헌신을 한다거나 싸움을 꼭 해야 한다거나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옵션이 없으니까 이제 저처럼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조금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혜연은 조금 다른 컬러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이렇게 와서 만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모임도 뭐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온도차가 다르고 방식도 우리도 달라요. 같은 A형이라도 또 거기에 또 다른 또 A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단순해서 말하자면. 근데 그럴 적에 이런 전문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듬직하고 안심되는지.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예연이 뭐 확장성을 가지고 막 한다리 저는 그런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쓰레기를 그냥 보이는 대로 우리가 좀 치우는 연습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곳이기를 바라는 거죠. 한예연이. 네. 평화가 진짜 간단한 주제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합의나 방법들이 있어야만 어느 모임이든 지속 가능한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제로 모였다고 한들 그런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어떤 서로가 가져야 될 매너들 그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되면은 이게 조금 하다가 많은 단체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교실을 주로 많이 가요. 학기 중간에 뭐 문제가 있는 학급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늘 어떤 학급을 원하는지 얘기를 하게 되면 비참한 학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안에 선생님도 그렇고. 근데 비참하게 사는 게 그 교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모두가 좀 잘 지내기를 원한다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기가 쉬운 것 같은데 우리 한의원 내에서도 모이신 분들이 서로 비참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그것들이 좀 더 각자가 온 의미들이 잘 확인이 돼서 그것들이 더 발현될 수 있게 서로가 지원하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아까 명함을 좀 받았는데 네. 이 명함에 뭐라고 있냐면 아트서클 대표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이것도 간단히 좀 이야기해주고 하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제 서울 MPO 지원센터에서 비영리 스타트업을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6기로 선정이 됐는데 아쉽게 최종 엔트리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1,000만 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의식의 보물찾기 아트서클이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지내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가 마음 한켠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예술로 조금은 다가가서 해소할 수 있는 것. 저한테는 특별히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춤이 되게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 예술이 굉장한 일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아트서클이라는 모델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예술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평화활동가가 만나서 함께 아트서클을 하는 모델을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주로 춤을 아니 다양하게 춤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음악도 듣고 가만히 모든 게 예술이더라고요. 저는 예술은 예술가들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러면 예술가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각자가 일상에서 그냥 콧노래 부르는 것도 예술이 될 수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늘 그리는 게 좋아서 끄적이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술이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뒤늦게 예술 감독이라고 본인이 이제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걸 보면서 누구나 어릴 때 엉덩이 춤 안 췄던 어린이는 없었던 것 같고 크레파스로 막 아무데나 그림 그리지 않았던 어린이는 없었던데 그 어린이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사회화가 되면서 멈춰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들었어요. 그래서 춤이라든지 음악, 뭐 예술, 연극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잊고 살았구나. 저도 예술을 참여하면서 근데 예술을 하면서 느끼는 건 해방감을 좀 만끽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다양한 그룹들과 시도해보고 싶어서 제가 아트서클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된 네, 근데 사실은 한 꽤 오래된 거는 그때가 18년인가 2017년인가 제 친구가 사실은 예술가 굉장히 친한 조아연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조아연님 거실에서 콘서트를 하게 됐었어요. 작곡하시는 분이 나 작곡을 했는데 작곡할 곳이 없어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럼 내 거실에서 하지. 그래서 거실에서 예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 파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 굉장한데? 그래서 그럼 언니 제가 하는 서클 대화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와 예술의 조합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통 그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평화 교육을 할 때는 마음 문을 여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예술 이렇게 뭐 다도를 한다든지 그 안에서 연기 수업을 한다든지 뭐 낭독회에서 각자가 읽은 책을 같이 와서 읽고 그 마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좀 더 그 거실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아트서클이라는 것으로 다양한 데서 만나보자 하면서 지금 만들게 된 겁니다. 딱 그 기독교 꼭 그런 건 아니네요. 그냥 예술을 네, 토대로. 네, 기독교만의 색깔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화도 그렇고 이런 예술 이런 모임도 그렇고 네. 어쨌든 이제 기독교는 아닌데 모티브를 한 거가 한번 응용돼서 사람들과 만나는 계기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온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이들도 수업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감사한 거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이거 교회 온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게 돼요. 나는 그게 또 다른 어떤 목회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꼭 신학대학을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적이면 이게 떠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일상에서 어떤 것을 하도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기 나름이고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축하하고 낯선 것들을 축하해 받는지 그런 것들이 오롯이 나눠지고 감사로 전해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충분한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다는 거네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네. 그 교회 내에서도 사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아이들이랑 춤추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가 그 예배가 좋아였는데 나 자신의 몸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거와 연관되어서 춤추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 몸도 그려보고 자기의 몸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하는 걸 유치부 아이들이랑 춤추는 걸 했었는데 애들이 너무 귀엽게 이렇게 창의적으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 시간을 나눴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초등학교 지금은 안 가지만 이제 한 3년 시간 가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1, 2학년은 확실히 어릴 때부터 이건 본능적으로 그런 에너지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억압하는 게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 커리큘럼에 되는 게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게 조금 그 본인 스스로도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자유롭게 춤을 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정자세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게 익숙해지게 되잖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익숙해진 사람이 됐는데 근데 지금 어릴 때 어린 아이들 만나 보면은 그냥 그림 그리거나 몸 이렇게 뭐 하거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게 약간 너무 획일적으로 주입시키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에. 네. 그래도 요새 학교 내에서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서클 교육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학교 내에서는 평화교육을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선생님들은 생활 지도를 어떻게 아이들과 대화로 해결해 갈지를 탐구하는 모델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어떤 학교 가면 저한테 서클 선생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이들이 저와 모이면 서클로 대화한다 이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게 된 건 되게 저한테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프리다님 질문 혹시 떠오른 거 혹시 뭐 추가적인 거 없으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예은에서 혹시 하고 싶었던 거 뭐 그런 거는 있으신지 한예은을 통해서 난 이렇게 기여하고 싶어 또는 한예은이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혹시 생각한 적 있어요? 제가 이사회 단톡방에 올린 적 있는데요. 그 산책했으면 좋겠다. 근데 산책을 만약에 모이는 게 힘들면 각자 뭐 만약에 뭐 1시에 산책합시다 그러면 각자 줌을 켜고 산책을 하면서 그 풍경들을 같이 나눈다든지 조금은 거리적으로 있지만 뭐 잠깐 업무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1시부터 뭐 1시 15분까지 어떤 분이 산책하는 거 한다 하면은 그분이 어디 뭐 계시던지 외국에 계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회원분 중에 지금 뭐 그때 15분 동안 잠깐 뭐 줌 모임 합니다 해서 잠깐 이렇게 걷는 거 한다든지 저는 그런 모임들이 재미있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기대하는 바는 오늘 떠올랐는데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다루는 시간들이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어제 프리다가 단톡방에 책을 올렸잖아요. 그 올려주셨는데 그런 책 가지고 대화하는 모임을 저는 해도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고 번개처럼 연극이나 뭐 전시회를 같이 보러 가거나 혹은 뭐 영화 보고 나서 간단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교회 밖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렇게 어쨌든 제가 각자의 시각에서 하늘을 딱 보는 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이 모이면 그 볼 수 있는 하늘은 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관점들이나 다양한 시각들을 좀 같이 만나서 듣고 나누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맨날 뭔가 배우겠다 그러지만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항상 말의 투라든지 또는 개입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가르치려는 태도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누군가 느낀다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 한예원 안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나이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위도 뭐 예를 들어 학력 차별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게 다 제가 가진 특권이고 권력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려놓고 평등한 관계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늘 있고 그러려다 보니 이렇게 재밌는 연습들도 많이 하고 우리가 좀 거대 담론을 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일상의 목회 돌봄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하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창조적인 작업도 하면 좋겠네요. 저는 반은기 선생님이 하시는 자기 돌봄 서클을 한 적 있어요. 한 4주, 6주였나요? 6주 프로그램을 했는데 굉장히 줌으로 했는데 재밌었어요. 게임도 6주나 돌봐야 돼요? 자기를? 6번의 강의를 들은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워크샵으로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마 은기 선생님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함께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많은 경험을 했듯이 우리가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좀 글쎄요. 저희 너무 말로만 떼우려고 해가지고 네, 우리 너무 말로만 떼고 말로만 하고 그렇게 좀 우리도 움직이는 뭔가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뭐 하나 해보면 좋겠네요. 네. 테스트로. 미션 뭐 간단한 거. 아까 산책도 재밌을 것 같고. 네, 산책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한번 제가 시도를 해봐도 될까요? 제안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단톡방에서 제가 한번 제안해서 산책 모임을 좋은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한예원 산책이니까 한산 하면 될까요? 한산한 모임? 네. 한 사람 모임. 한산한 모임. 좋네요. 네, 한산한 모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쫓아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